자, 이어서 여러분 2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일체식 구조가 나옵니다. 자, 일체식을 하면 여러분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둥,보, 슬라브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로 통째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로 된 구조, 이게 여러분 일체식입니다. 자, 그러면 일체식 구조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 두 번째,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구조물이 여러분 아파트 있죠? 자, 기둥을 그린다면, 자, 여기다 여러분 지금 거푸집을 넣고 철근을 집어넣어요. 자, 철근을 집어넣고, 자, 여기다 여러분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버려요. 그러면 철근과 콘크리트 같이 있죠?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근데 철골, 여러분 대표적인 철골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렇게 H 형광일 거예요. 자, 이런 걸 갖다 먼저 집어넣고 여기다 여러분 철근을 배건해요. 몇 개인지 저도 몰라요. 자, 이렇게 배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나무 합판 같은 걸로 거푸집을 대고 이제 갖다 콘크리트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럼 요 두 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자,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얘들은 물을 써야 되겠네요. 자, 물을 쓴다는 얘기는 습식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습식 구조가 되면 뭔 뜻이에요? 물을 쓰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겨울철에 얼겠죠. 여러분 콘크리트는요, 만약에 겨울철에 얼려버리잖아요. 굳지 않은 상태에서 얼려버리면요, 나중에 여러분 얘가 안 딱딱해져요. 강도가 안 나와. 그래서 겨울철에는 공사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만큼 공사 기간이 길다 짧다? 길다. 자, 두 번째. 그런데요, 얘는 굉장히 좋은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구. 자, 내식, 내화, 내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자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버틸 내자. 오래 가고요, 부식이 안 생기고 불에 안 타고 지진도 강하고 더 쓰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써요. 아셨죠? 아시겠죠? 그만큼 좋은 구조예요. 여러분 좋으니까 아파트에서 지금도 쓰고 있다.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만큼 그 앞으로도 더 좋은 자재는 없어요. 더 이상 좋은 자재가 없다니까요. 아마 우리가 행성에 뭐 화석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집 짓는다고 그랬을 때 아마 저 구조물 이상 더 좋은 게 없을 거예요. 있다면 저걸 만들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좋은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모든 게 여러분 세상에는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가 하나 좋으면 분명히 뭐가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무거워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체 중량이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줄일 거예요. 뭐라고도 줄이냐면 자중이 무겁다, 자중이 크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데? 자, 여러분, 우리 무게 기준 단위는 물이죠. 물이에요. 1m, 1m, 1m. 이쪽에 1m야죠. 1m. 이걸 우리가 1세제곱미터, 입방미터라고 하죠. 자, 여기에다 물을 담궈서 재버리면, 자, 무게를 측정하면 얼마 그러면 1000kg이 나오죠. 즉, 얼마요? 1톤이 되는 거죠. 1톤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에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일정한 비율로 집어넣고 무게를 재잖아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게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면 2400kg가 나와요. 세제곱미터당. 이게 세제곱미터당 2400kg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철근이 없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묵은 콘크리트입니다. 아셨죠? 자, 묵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가 나면 2300kg 정도 나와요. 어때요? 무겁죠? 무겁다 보니까 여러분 초고층으로 올라간 빌딩에는 못 써요. 너무나 무거워서. 자, 무겁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 건물을 버텨주는 건 지금 누가 버텨야 돼요? 땅이. 이 땅이 너무나 건물이 무거우니까 못 버텨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층 빌딩은 만들 수 있지만 초고층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아셨죠? 그러면 초고층일 때는 주로 뭘로 많이 해요? 무게를 줄인 철골 구조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얘는 또 뭐가 문제예요? 불에 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게 하나가 좋으면 무조건 하나가 또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체 중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자, 그러면 이것만 있냐? 얘는요, 균열 발생이 쉽습니다. 즉, 잘 생긴다는 얘기에 균열이 아주 잘 가요. 한 가지 여쭤볼까요? 혹시 선생님 아파트 사시나요? 아파트 사세요? 아니야. 아파트 사세요? 혹시 아파트 메이커가 좋은 거예요? SH.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혹시 균열 많이 갔어요? 거의 없어요? 옆에 분 아파트 사세요? 혹시 아파트 본인 살고 계시는데 균열 많이 갔어요? 그럼 SH보다 나쁜 거네? 시공 포스코 했었고, 그러면 잘 졌다는 얘기예요? 잘 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변론할 수 있죠. 뻥이죠. 그럼 콘크리트를 포철해서 했을까요? 비볐을까요? 비벼왔을까요? 그러면 저쪽에 사시는 분은 콘크리트를 그 회사에서 비벼왔을까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콘크리트를 여러분 비벼오는 거 누가 비벼와요? 레미콘 회사에서 비벼오죠. 삼성이면 삼성에서 비벼와요? 현대면 현대에서 비벼와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균열 똑같이 다 가요. 아셨죠?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현장 소장 되셨어요. 관리소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딱 하면서 처음에 가잖아요. 그럼 동대표랑 쫙 돌아본다. 그러면서 이제 동대표가 소장님 아파트 돌아보니 소감이 어때요? 근데 이런 분은 첫날 가자마자 반절이 묻혀버리는 거죠. 그런 분 있어요. 이 아파트는 이렇게 균열이 많이 갔어요? 누가 관리했어요? 이러면요, 그 양반은 반절이 묻혀버리는 거죠, 이미.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설령 균열이 가더라도 어때요? 누가 했어요? 관리 정말 잘했네. 이래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균열 다 가는데 균열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건축 구조편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라니까. 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여러분의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세우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근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요? 문제 내기가 참 쉬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틀리기가 쉬워. 근데 지문이 길냐? 아니야. 근데요, 이 개념만 한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콘크리트 보수하거나 균열이 왜 갔는지 그 자체를 이해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셨죠? 콘크리트가 균열이 왜 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정말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콘크리트 벽체는요, 균열이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온도차가 더 심하니까 그 온도차에서 굉장히 또 많이 갑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지만, 자, 균열 발생이 쉽다고요, 안 쉽다고요? 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 이해 잘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얘기, 자, 이 정도는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입체식 구조가 있네요. 페이지 26페이지 보면. 도대체 뭐가 입체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6페이지 보면, 자, 입체 트러스, 절판 구조, 셀 구조, 현수 구조. 여러분 이런 게 좀 다 입체식 구조에 속하는 내용인데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입체식 구조. 자, 여러분 트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트러스는 여러분 삼각형으로 형태로 어떤 구조체를 만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지붕틀을 보면 이렇게 만든 지붕틀 보셨죠? 자, 이것도 못 봤어. 그러면요, 오늘 아침에 혹시 저쪽 용산 쪽에서 넘어오실 때, 혹시 전철 타고 넘어오실 때 한강철도 타고 넘어오셨죠? 혹시 한강철도 그리라면 못 그린 분 상당히 많다? 본 적이 없대. 여러분 한강철교는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아니, 몰라. 이것도 트러스예요. 아셨죠? 이게 트러스라고요. 여러분 이런 공간들이 전부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게 트러스예요. 근데 입체 트러스는 뭐냐면, 자, 요 삼각형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입체 트러스가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인천공항 천장이라든지 서울역 또는 용산역의 천장을 보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 입체 트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요 내용이 조금 앞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교재 34페이지 보시면 트러스 구조가 나와요. 트러스 구조. 요건 오늘 여러분 열심히 봐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냥 부수적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쉘, 여러분 35페이지 보면 여러분 쉘 구조 나와 있죠? 쉘, 뭐 대충. 자, 여러분이 얘 쉘이라는 표현을 찾으면 여러분 조개 껍데기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저는 요 이런 상표 보셨죠? 굉장히 세계적으로 보면 정유 회사인데
이게 그다음에 여기 엔진오일도 여러분 요거 만드는 좋은 회사예요. 하여튼 정유회사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는요. 자, 요 원래는 요 면이 여러분 곡면으로 만들어. 이 곡면을 만드는 다음에 이 곡면이 힘을 받는 거죠. 이게 여러분 셀 구조예요. 대표적인 여러분 셀 구조. 조각급 때는 몰라도 여러분 요거 아실 거. 여러분 저게 상어 진딧물이 아니라 여러분 저거 여러분 호주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 있죠. 한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대표적인 셀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셀 구조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 재료가 뭔지 아세요?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 거푸집이 원형 거푸집이 아니에요. 곡면이 있는 거푸집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걸 이렇게 조금씩 틀어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나중에 멀리서 보면 이렇게 곡면이 되는 거죠. 이게 셀 구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 셀 구조의 기본적인 개념만 조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3번에 이런 얘기 나와요. 면 내의 힘으로 하중을 전달한 거죠. 여러분 얘가 면이 곡선을 만드는 거죠. 이 면 자체가 힘을 받아서 곡면이 이루어서 그 힘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3번 표현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절판 구조는 여러분 접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절판이 여러분 접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굉장히 어떤 위에서 눌러주는 하중 무게에 대해서 버티는 힘이 아주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요. 처집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건축적인 부재로서 써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얘를 접어버려요. 접는다고요. 그냥 접으니까 어때요? 힘이 생기네.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 절판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다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현수 구조가 나오네요. 여러분 혹시 현악기 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현악기가 뭐예요? 줄 있는 거. 기타나 바이올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악기가 되는 거죠. 자, 이 현수 구조와 헷갈려하는 게 뭐가 있냐면 혹시 사장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자, 다리 중에 현수교가 있고 사장교가 있어요. 요것만 조금만 신경만 좀 그냥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봐주셔야 돼. 자, 여러분 현수교는요 아주 굵은 와이어를 이렇게 걸어요. 자, 걸어놓고 이 와이어 가지고 자, 여기에 제가 10이라는 힘으로 당기면 여기도 10이라는 힘으로 당겨요. 그럼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팽팽히 당긴 와이어 현에다가 내가 다니는 여러분 요거 다리 상판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걸어다니거나 차가 다니는 상판을 와이어로 여기다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또 줄을 걸어줘. 이게 여러분 현수구조, 현수교가 되는 거죠. 어디 가면 있어요? 어디요? 어디요? 서해대교요? 가보지도 않으셨구나. 예? 라스베가스요? 라스베가스 어디 있는데요? 거기 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여러분 여기에 금문교가 이거 있죠? 골든브릿지. 너무 멀리 갔다. 여러분 남해대교 가면 저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알아도 제대로 몰라. 알아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봤는데 서해대교래. 서해대교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지금처럼 생겼죠? 이제 제가 그려드릴게요. 서해대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걸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현수교, 얘를요 사장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선을 잡아당기는 거 이게 달라요. 개념이.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설교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빨리빨리 바꿔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페이지 29페이지로 또 다시 좀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어떤 구성 양식에서 분류 4가지에 대해서 대충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시공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시공하는 과정에 따라서 분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습식 구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건식 구조가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습식 구조는 제가 그랬죠. 물을 사용한다고요. 자, 건식 구조는 물 사용을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딱 하나 출제가 될 수 있는 지문이 하나가 나와요. 아셨죠? 요거 물어보죠.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구조적으로 튼튼하냐? 아셨죠? 누가 튼튼할까요? 여러분 습식 구조. 자, 그러면 습식 구조 뭐가 습식 구조일까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자, 일체식 구조, 그다음에 조적식 구조. 이게 대표적인 습식 구조입니다. 맞죠? 물을 썼으니까요. 그러면 물을 쓰지 않는 구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가구식 구조. 조금 있으면 더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조립식 구조가 나와요. 누가 튼튼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습식 구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요? 여기에 철공 콘크리트 들어있죠. 그러면요, 여러분 조적식에서 벽돌 구조와 여러분 가구식의 철골 구조가 있으면 어느 게 더 튼튼한 거예요? 철골 구조가 튼튼해. 그럼 얘기 못 하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 구조적으로 튼튼하냐 물어보면요 절대 대답하면 안 돼. 무조건 얘는요 틀린 지문이에요. 어떤 얘기가 나오든. 즉 구조적으로 튼튼한 건 습식이다 건식이다 이렇게 나와도 무조건 틀렸다고요. 아셨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얘기가 나와야 정답이냐? 여러분 습식 구조와 건식 구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옵니다. 누가 공사를 빨리 진행되냐? 공사 기간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짧다, 공사 기간이 길다,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 얘기가. 아셨죠? 그래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공사 기간이 짧은 건 물을 쓰지 않는
건식이 되는 거죠. 공장이 긴 건 습식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것만 나와야 돼요. 아셨죠? 다른 건 나오면 안 돼요. 다음에 자 나오는 게 여러분 현장 구조입니다. 현장 구조 개념은 다른 거 없어요. 건축 자재를 현장에서 제작 가공해서 조립 설치하는 구조. 요즘 이 현장 구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현장에서 어떤 재료를 다 구해서 거기서 만들어 이럴 수 있다. 내가 밀림에 가서 혼자 있으면 현장 구조가 되는 거죠? 아닐까요? 거기 있는 재료 가지고 여러분 다 집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밀림 같은 데는. 그렇지만 요즘은 아예 자체가 이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종류로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밝게 여러분 조립식 구조입니다. 이걸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걸 여러분 프리캐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 그대로 얘는요, 조립식은 자, 모든 자재를 갖다가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해요. 그래서 운반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죠.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여러분 조립식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립식이라는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자, 혹시 여러분 조립식 하면 뭐가 떠올라요? 조립식, 건물 조립식이래. 어떻게 하면 조립식이에요? 어떻게 지은 건물이? 원두막이? 원두막이 조립. 원두막도 원두막 나름인데. 여러분 조립식 하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생각나실 거예요. 자, 여기가 대부분 아이보리색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철판이 얇은 철판이 있고 이 안에 여러분 스티로폼이 들어있어. 이런 걸 흔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이 판넬 여러분 집을 지으면 흔히 조립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 조립식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조립식이 이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지금 이 조립식 구조로 뭘 지을 거냐면 여러분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거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은 조립식 건물 보셨어요? 우리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요. 운반을 해서 현장에서 어때요? 들어 올려서 끼워 맞춘다고요. 이런 건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나라? 많다고요. 지금 이거 뭐 짓자고요? 아파트 짓자고요. 이게 조립식이에요. 프리캐스트래요. 이게 프리캐스트 아셨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설계는 한문은 절대 한문으로 표기돼서는 안 나와요. 한문만으로 표기돼서는 안 나와요. 아셨죠? 근데요 영문 자체는 안 나오지만 한글로 다음 프리캐스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정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조립식은 아는데 프리캐스트는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로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자, 그러면 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특징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얘는 접합 방법이 물을 쓰는지 물을 쓰지 않는지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래는요. 여러분
물을 쓰지 않는 방법이 여러분 기본 개념입니다. 건식 구조예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그만큼 공장에서 여러분 미리미리 만들어 오는 거죠. 미리미리 몇 달 전에 만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돼요. 여러분 공사기간이 여러분 자꾸 현장에서 아파트가 무슨 건물이든지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 가장 첫 번째 원인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 이걸 좀 세이브 시킬까? 요거예요. 이게 단축됐다는 얘기는 결론 여러분 공사비도 그만큼 감소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얘가 단축됐다는 무조건 이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품질, 그 다음에 규격이 일정해요. 자, 일정하다는 얘기가 여러분 뭔 얘기냐면 여러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좋다고요. 그런데 다 좋은 것만 있지는 또 않는다는 거죠. 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접합부예요. 이 접합부에 조인트라고도 얘기하죠. 접합부의 강성이 튼튼한 성질이 작아요. 접합부의 강성이 작다, 나쁘다 이런 표현 나와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셨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4개의 볼트가 들어가서 너트로 조일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이는 과정에서요. 여러분 너트를 돌리는데 여기가 4바퀴인데 얘만 5바퀴 돌렸어요. 그러면 원래는 똑같이 4바퀴씩을 돌려야 25%의 힘을 똑같이 받아서 이 전체 면을 얘가 하나로 접합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하나가 더 먼저 많이 조여졌다는 얘기는 얘가 더 먼저 하중을 부담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5%가 지금 여기서 하중을 다 받는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얘가 힘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균열이 가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균열 간다고요. 균열이 갔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힘을 못 받고 이 나머지 3개가 힘을 받는 거죠. 다른 곳은 4개가 힘을 받는데 얘는 3개가 힘을 받아요. 그럼 그만큼 힘에 받는 접합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벌어지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얘는 알아. 물은 알아.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들어오는지 몰라. 그럼 보수를 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자, 6번째. 그 다음에 평면이나 또는 인면이 똑같아요. 자, 획일화된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다고요. 그러면 개성이 없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은 어디에 좋냐면 획일화되니까 아파트라든지 아파트형 공장 같은데 이런 데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이 여러분 조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상당히 이게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조립식 하면 샌드위치 판넬이 아니에요. 아셨죠?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저기 유럽 쪽에서 가져온 개념이에요. 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 31페이지 보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있죠. 이건 지금 배워야 될 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 배울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할 겁니다. 아셨죠? 그때 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가서 여러분 아치는 저 뒤에서도 다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40페이지 한번 볼까요? 40페이지. 건축 부재와 하중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건 뭐 특별하게 없어요. 지금 저거 사전적인 여러분 제가 어떤 용어를 설명할 때 절대 사전적인 어떤 용어로 설명 안 합니다. 아셨죠? 사전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걸 또 다시 외워야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시설개론은 예를 들어서 기둥이 뭐냐고 쓰라고 하지는 않죠. 벽이 뭐냐고 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벽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기둥이 어떤 개념만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알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전적인 용어로 절대 여러분 용어를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 외우지도 못해. 이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일 공부 어렵게 하시는 분이 용어집에 나온 걸 그대로 외우는 분이야. 외우지도 못하지 마. 헛공부하는 거야. 아셨죠? 아셨죠? 네. 부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뭐가 부재예요? 그러면 건물에서 기둥도, 벽도, 이런 것도, 바닥판도, 계단도, 지붕도 다 부재예요. 아셨죠? 그런 개념만 알고 가면 되는 거지 그걸 사전적인 용어로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하중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하중과 각 부재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른 거 없어요. 자, 볼게요. 이게 건물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 건물은 지금 어디 위에 이게 만들어져 있냐면 땅 위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게 땅이에요, 땅. 집안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건물이 얹어지면 이 땅은 버텨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건물 위에서 눌러주는 하중이 발생되는 거죠. 위에서 눌러주는 그 힘을 여러분 뭐라고요? 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에서 눌러주는 힘 뭐라고요? 하중. 근데 꼭 여러분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지구의 중력 때문에 대부분은 모두 어때요? 위에서 눌러주는 수직 하중이 작용합니다. 수직 하중 맞죠? 자, 그러면 이 땅은 버텨야 되는 거죠. 버텨. 이렇게 땅이 버티는 힘을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력이라고 하죠. 그런다면 여러분 위에서 눌러는 하중과 요 버티는 힘, 응력을 얘기했을 때 하중이 큰 게 좋을까요? 응력이 큰 게 좋을까요? 하중이 커야 될까요? 응력이 커야 될까요? 응력이 커야 되는 거죠. 왜요? 버티는 힘이 커야 건물이 안 주저앉지. 지었는데 하루 만에 주저앉았어요. 내 집이 지하, 반지하가 됐어. 좋은 거죠? 아니잖아요. 이게 개념이라고 하셨죠?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좀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기초, 벽이 나오는데 여러분 벽. 나중에 여러분 벽은 힘을 받는 내력벽과 힘을 받지 못하는 비내력벽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요 B자가 뭐라고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력벽이 아니야. 요 내자가 뭐였죠? 버틸 자. 힘을 버티는 벽이 아니야. 그럼 힘을 못 버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세워놨는데 이게 잘 버텨. 이게 좋은 거야. 뭔가 위에서 조금이라도 그냥 막 무너지고 착 깨지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잘 버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요 내력벽이 좋아요? 비내력벽이 좋아요? 내력벽이 좋은 거예요. 무슨 용도인지 모르지만 아셨죠? 아셨죠요? 네.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시설교는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정말로요. 그게 나중에 알게 돼요. 이걸 갖다가 막 지금 여기서부터 거기 나왔잖아. 벽은 두께가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지수에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 부재로 한다. 이거 다 나중에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먼저 알아봐야 여러분 아무 소용 없다고요. 아셨죠? 여러분한테 도움 안 돼요 지금은. 절대. 근데 조금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저걸 갖다 왜 안 알려주냐고 저한테 물어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저 지문 그대로 나와요. 아셨죠? 근데 그 개념, 내력벽이 뭔지도 모르고 비내력벽이 뭔지도 모르고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한 다음에 저게 먼저 들어가면 큰일 나요. 지금 저거 보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2페이지 보면 기둥이 나오네요. 자, 기둥. 여러분 기둥은 비기둥, 내력기둥 이런 표현 안 써요. 무조건. 모든 기둥은 여러분 하중을 받아요. 아셨죠? 힘을 받는 게 여러분 기둥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개, 즉 벽과 기둥은요 여러분 수직으로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수직부재라고도 얘기하죠. 자, 나중에 여러분 기둥은 어떤 형태로 배웠냐면 원형 기둥, 사각 기둥, 나선 기둥 요 세 가지만 배울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나오네요. 여러분 바닥입니다. 또는 바닥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영문은 뭐라고 표현해요? 슬라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상식이 또 잘못되어 있는 게 상당히 이 슬라브의 개념이 많아요. 제가 물어봅니다. 슬라브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다 천장 쳐다봐. 여러분 슬라브는 천장이 아닙니다. 아셨죠?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슬라브예요. 이게 슬라브. 아셨죠? 천장이 슬라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라타는 게 여러분 슬라브죠. 슬라브 위에 올라탔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보가 있네요. 보. 여러분 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큰 보와 작은 보. 자, 큰 보를 우리가 가더, 작은 보로 빔이라는 표현을 써요. 몰라도 돼. 아셨죠? 얘는 절대 영문으로 안 나와. 그럼 도대체 보는 뭐 할 때 쓰는데 여러분 보는요 자 보실래요? 여 위에 지금 뭐가 걸쳐져 있냐면 여러분 슬라브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슬라브가 이렇게 걸쳐져 있다고 칩시다. 자, 문제는 여기가 저희가 올라탔어. 그러면 슬라브가 이렇게 밑으로 쳐질까요? 안 쳐질까요? 쳐지겠죠. 쳐진다니까요. 반드시 쳐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만 올라타요? 혹시 여러분 아파트에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큰 장롱 같은 거 있죠? 혹시 냉장고 큰 거에다 음식 넣고 그럼 몇 킬로 나갈까요? 아마 200kg 훅 넘어가요. 그게 몇 년 동안 있는 거예요? 이사 갈 때까지. 그럼 슬라브 쳐져요 안 쳐져요? 쳐준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보가 지나가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걸 여러분 큰 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간이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간격이 너무나 멀면 얘가 그걸 또 감당을 못 해주니까 또 중간에 또 지나가는 게 있죠. 또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서 또 만들어져요. 볼을. 이게 작은 보예요. 그러면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져. 그러면 잠깐만요. 자, 우리 강의실에 지금 여기 기둥과 기둥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이에 지금 위에 여러분 천장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거 천장을 제껴보면 보가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기둥과 기둥 사이 지나가면 무조건 큰 보. 아셨죠? 자, 여기하고 그러면 지금 기둥이 저것보다 좀 멀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 중간에 또 지나가는 보가 있어요. 그런 보를 작은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큰 보와 작은 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요 두 가지는요, 바닥판과 보는요, 수평부재라고도 얘기합니다. 수평으로 가야 된다고. 아셨죠? 그 다음에 천장입니다. 여러분, 천장을 대는 목적은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요 위가 지저분해.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가림막을 대는 거죠. 그 가림막이 여러분 천장이지 천정이 아니에요. 아셨죠? 천장입니다. 천장. 대부분 어떤 분은 천정이라고 많이 쓰는데 표준어는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잠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